그건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공부는 잘하잖아? 그럼 재밌다. 우리가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의 게임이 재미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게임을 못하는 애잖아. 겁나 못해요. 그런 애들이 보통 게임이 재미없다 하잖아. 그러면 공부가 재미없다는 애들의 공통점은 뭘까? 공부를 뒤지지. 공부를 뒤지게 못한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니까. 뭐예요? 개념원리부터. 숙제 지금 다 했어야 되나요? 아니요. 진도를 빼야죠. 제가 오늘 목표한 진도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먼저 빼고 맞풀풀이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할 겁니다. 자, 68쪽을 펴면 우리가 아까 3단문법만 했지 나머지는 아직 안 했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명제에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하나는 배웠어. 부정은 배웠지 얘들아. 부정을 거는 방법이 뭐였죠?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부정. 아니다. 낫이었죠? 뭐뭐가 아니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하고 뭐를 배우겠다라고 돼 있어? 역과 대우입니다. 그럼 역이 뭔지부터 좀 보면은 역이라는 것은 둘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 위치를 바꾼다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방향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것이 역지사지 같은 겁니다. 둘의 입장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는데 얘를 역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Q이면 P이다로 바꿔주는 거. 둘의 위치가 바뀌는 게 뭐에 해당된다? 역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도 해주고 역도 해주는 걸 우리는 앞으로 대우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에다가 부정도 해줬고 대우도 해준 가정, 그 역도 시켜준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대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얘가 돼야겠지. 그래서 하나씩 좀 바꿔볼게. 자,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이렇게 갈 때는 부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갈 때는 역을 한번 해줄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역이 될 때도 내려올 때는 역을 했을 거고 갈 때는 부정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방에 오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대우라고 부르는 과정을 해줄 겁니다. 일단 보자. 체크할 것만 좀 체크할게. P이면 Q, 여기서는 Q이면 P이다를 뒤집어 준 거를 역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지. 네. 그래서 역은 뭐를 해주면 된다고? 위치 바꿔준다 또는 화살표가 반대로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부정은 너희가 알지? 그럼 저 표 봅시다. 자, P에서 Q가 될 때 역시켜가지고 지금 뭐가 됐습니까? Q이면 P이다가 된 거지. 그럼 위에서 밑에가 될 때는 지금 뭐가 됐다라는 뜻이야? 위에 라인에서 아래 라인으로 떨어질 때는 지금 뭐가 된 거다? 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표랑 그냥 동일하게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옆으로 가는 것이 역이고 밑으로 내리는 거를 부정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자. 얘를 역을 시켜서 누가 만들어졌을 거야? Q이면 P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부정을 시키게 되면요, 얘한테도 낫을 걸어주고 얘한테도 낫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그 명제가 생길까? P면 Q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이 될 때는 우리가 지금 뭐를 시켜주는 과정이니까 역을 시켜주는 거니까 이 둘의 자리를 어떻게 해줘라? 그래서 Q이면 뭐가 된다? P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에다가 부정과 역을 동시에 해주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겠다? 대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놀래라. 야, 이거를 이제 하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걔의 대우도 항상 참입니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요, 그거를 대우시킨 놈도 항상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명제의 참과 참거짓과 대우의 참거짓은 항상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신에 우리가 역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럼 걔를 역을 시킨 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알 수 없다가 돼야 돼요. 오케이? 원빈은 잘생긴 남자다.
일단 걔를 맞는 명제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그 둘을 바꿔봐. 역을 시키면 뭐가 돼? 잘생긴 남자는 원빈이다? 말이 돼요? 네. 잘생기면 다 원빈이야? 아 그거는 아닌 거잖아. 근데 이 명제를 바꾸게 되면 어떨 땐 참이 되기도 하고요,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얘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은 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부정은 항상 뭐가 될까? 거짓이 되는 거겠죠. 아 왜냐면 낫을 건 거니까. 참이었던 거에 낫을 걸면 그건 뭐가 되겠어? 거짓. 거짓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원래 명제가 참이면 걔의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걔의 대우도 뭐가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 말이 저런 식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걔를 대우시킨 낙큐이면 낙피도 참이다. 방금 전에 말했던 거겠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걔의 대우도 거짓이다. 그거에만 별표 하나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9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저 예제 문제. 일단 뭐가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P이면 낙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얘 뭐도 항상 참일 거야. 우리 지금 69쪽에 저 위쪽에 있는 예제 문제하고 있어. 대우도 참이겠죠. 손님 오늘 어디 아파? 갑자기 영 컨디션 확 떨어졌네 아까보다. 아, 놀 아픈 줄 알아요. 그럼 얘를 대우시키게 되면 어떤 게 생기죠? Q이면 나P에다가 생기겠죠. 그럼 얘도 항상 뭐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그런 거 생긴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 몇 번에 있어? 5번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3단론법까지도 아까 배웠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Q이면 그 다음에 힌트로 주어진 건 Q이면 R이다까지 주어졌다라고 칠게. 네. 그럼 우리가 이 두 개가 있으면 뭐까지 뽑아낼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얘가 참이면 얘 뭐도 참이라고? 대우 불러봐. 나 Q이면 나 P이다가 되겠죠? 얘 대우는 나달이면 나 Q이다. 얘 대우는 나돌이면 나피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를 알면은 그거 나머지 세 개도 알 수 있는 거고 두 개를 알면은 연결이 된다면 다른 하나까지도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인 거 다 찾아놓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유형 하나만 해볼게. 필수 예제 10번으로 와보세요. 이 파트에서 그나마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거는 9번, 10번. 필수 예제 8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해요. 대신에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로 만든 다음에 뭐 맞는 말, 틀린 말 이런 거 고르는 걸로. 10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가 참이라고 주어졌지? P이면 Q이다가 참으로 주어졌죠. 우리 지금 필수예제 10번 보는 중. 필수예제 10번입니다. P이면 Q이다가 주어졌고 또 어떤 게 주어졌어? 나달이면 나Q다. 그럼 얘 둘이가 참이라는 건 얘들의 뭐도 참이야? 대우도 한번 써봅시다. 얘 대우는 나Q이면 나P이다. 얘를 대우시키면 Q이면 R이다. 근데 얘 둘이가 연결돼서 뭐가 생기는 거야? P이면 R이다. 그럼 뭐도 참이다? 나달은 나피. 그렇지. 요거까지 다 찾으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참인 거 골라달래요. 그럼 우리가 찾아놓은 것 중에 기억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억도 항상 참이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피이다 있어요, 없어요? 찾아놓은 것 중에 있죠. 니은도 맞는 거겠네. 그 다음에 3번 나피이면 나달이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는 거야. 디귿은 나가리. 그 다음에 리을 나큐이면 나피이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리을도 동그라미. 마지막 미음 Q이면 나달이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되는 거는 누구들? 가나라. 기역, 니은, 리을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인 것들을 다 찾아놓은 다음에 보기에 있는 것들을 참인 거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문제 좀 설명해드린 다음에 한 문제 풀라고 해드릴게. 필수예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8번은 정말 귀찮은 문제거든.
우리가 직접 역도 써봐야 되고 대우도 써보셔야 되고요. 네. 그 쓴 것들의 첨거지까지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가 보통 언제 쓰이냐면 머리 들어봐. 명제가 주어졌어. 근데 항상 명제가 해석하기 쉽게 주어질까?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을까? 해석하기 어렵게, 더럽게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얘가 만약에 참이면 누구도 참일 거니까. 그럼 대우를 시킨 다음에 첨거짓을 판별해서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쓰이는 게 보통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어떨 때? 더러울 때는 걔를 뭐를 시켜서? 대우를 시켜서 판단한 다음에 원래 명제도 뭐겠거니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돼?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말해볼 거야. 저 1번 저거를 역시키면 뭐가 생길까?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지금 필수예제 8번에 1번 하는 중. 역은 말 그대로 뭐만 바꿔주는 거야?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만드는 건 안 어려워. 그러면 걔 대우를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대우를 시키면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은 그렇지. x는 1보다 작다 다 또는 y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바꿔서 해석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거짓은 여러분이 문장을 바꾼 다음에 참거짓 찾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럼 여기서 역대우 찾는 거는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아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참거짓 판별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 너희한테 만약에 내가 숙제를 88번을 풀어와라 또는 87번을 풀어와라 했을 때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필수예제 8번부터 밑에 있는 정답지를 보지 마시고 역 찾아보고 대우 찾아본 다음에 참거짓을 먼저 판별하세요. 그런 다음에 밑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답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하라는 게 아니야. 멈춰. 만약에 진도가 빨리 나가지면 문제 풀 시간 줄 거거든. 그때 직접 바꿔보고 해보세요. 알겠지? 그 다음 필수의 9로 갑시다. 자, 필수의 9번을 보면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 x 플러스 a 또는 y 플러스 x가 a보다 크다 또는 y가 1보다 크다가 뭐라고 돼 있어? 참이라고 돼 있지. 근데 쟤를 너희가 해석하려고 애써 봐봐. 쟤를 해석해서 a를 구하려고 했을 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쟤를 뭐 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야? 대우를 시켜서 먼저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쟤를 대우 한번 시켜봅시다. 어떻게 되지?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또 어떻게 되는 거야?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어떤 식이 만들어져야 돼? x 플러스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니까 얘도 그러하고 얘도 그러했을 때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얘들의 최대값을 가져와서 더했을 때가 제일 크겠죠. 즉 a 플러스 1이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해석하기 힘들어 또는 더러워. 그럼 걔를 뭐 하려고 했어라? 대우를 시켜서 해라고. 어려운 거를 막 생각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대우의 쓸모는 그겁니다. 명제가 더러울 때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89, 90번 지금 바로 풀어봐. 89번이랑 90번. 어려운 명제를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은이 계속 학원에 있었니? 아니 갔다 왔어? 네 서연이도 집에 갔다 왔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스카이 계속 있어. 밥은? 힘들겠다. 밥들은 꼭 챙겨 드세요. 밥을 먹었으면 뭐라노? 봐봐.
되는 거잖아. 아이 근데 잠을 자고 야, 니는 잠 좀 줄여라. 좀 세게 말하면 언젠가는 잠이 네 인생 한번 망칠 겁니다. 이미 맞추셨어. 더 망쳐지면 안 되지. 고쳐야 될 거 아니, 잘못된 거. 근데 어떻게 고쳐야지? 안 좋으면 되지, 새끼야. 그거 안 고쳐. 안 누우면 되잖아. 굳이 자야 할 시간이 아니면 안 누우면 되잖아. 그리고 자야 할 때 누워서 자면 되잖아. 근데 니 반대잖아. 굳이 안 자도 될 때 엎드려서 자거나 수업 시간에 자거나 그래 놓고는 피곤하지 않다는 이유로 밤늦게까지 깨어있거나 게임을 하거나 딴짓을 하거나. 약간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전 둘 다 잡니다. 어떻게 하든. 그런데 근데 네가 잠이 많아서가 아닐 겁니다. 야, 누구는 잠을 안 자고 싶어서 안 자겠어? 나도 잠 졸라 많아. 네. 나는 머리 대면 바로 자고 배고파도 잡니다. 난 수면력이 제일 심한 사람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자요. 버티는 거지. 지금 뭐 자고 싶을 때 맨날 쳐자면 시체랑 뭐가 다른데? 뭐 시체 뭐 체험합니까? 젊은 사람답게 좀 사세요. 맨날 휘발이 없고 좀비처럼 살지 말고 억지로 힘 좀 내고. 항상 말하잖아. 나라고 항상 힘이 나겠냐고. 아니지만 억지로 힘을 내는 거라고. 너도 그래야지. 네가 더 젊잖아. 화이팅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끼야. 잠 줄여. 굳이 안 자도 될 때 자지 마. 네. 어? 민정이랑 얘기했는데 민정이가 막 그래도 아직 다 5%다고 진도 그만 나가라는데요. 아, 그래 전달 좀 해줄래요? 큐라고. 난 아랑곳하지 않는 편이라고. 민정아, 안 돼. 너의 그 헛된 희망 버리세요.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할머니도 어차피 3일 지나면 네가 지겨울 거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곧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해줄래? 안 볼 것 같거든. 맞, 그렇지 않나? 할머니도 보통 아무리 손자가 이뻐도 3일이면 지치실걸.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 제 기준으로는 이번 주 일요일도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동생이 중2입니다. 근데 중2는 특강을 들어야 해서 안 갔답니다. 오늘 봤어요. 어허. 근데 정말 정작 특강이 필요한 민정이는 갔습니다. 구인조 피셜 강민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남아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변명이 막 그렇게 난 들렸거든. 정말 더 필요한 사람은 민정인데 민정이는 갔으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저 같아서 갔을 것 같아. 그런가? 할머니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난 외할머니가 없어서 내가 초딩 때 가셨거든. 자 봅시다. 89번에 답 나왔어? 8? 8? 나와? 나왔어? 할 거야? 풀이나 할 거야? 90번에는 3번입니다. 90번 할만하죠? 네. 요게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89번 볼게. 해석하기 어때? 더럽지? 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다? 네. 대우를 시킬 거야. 그럼 저거 대우 시킨 거 제외가 말해봐.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7은 0. 어허. 대우를 시키면 뒤에 거 앞에 거 각각 부정시킨 다음에 자리도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제 부정은 얘가 돼버리는 거야. x-1이 0이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7도 뭐가 돼야 된다? 0이다. 그럼 얘를 먼저 봐. x가 뭐일 때라는 거야. 그럼 여기 x가 뭐를 나오냐? 1 그게 성립이 해야 된다. a 얼마? 8. 되겠어? 그래서 일단 대우부터 잘 시켜야 됩니다. 각각 부정 걸고 역시키고. 90번 안 해도 되나? 더 해도 괜찮아? 넘어가자. 어려운 거 하나 시킬까? 아니요? 아니요. 수주를 줄여주기 위함인데. 아니요?
엄청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조금 어려운 거. 어차피 72, 73은 다 쉬운 페이지입니다. 70, 73이에요. 네, 72, 73 쪽은 다 쉬운 페이지예요. 개념 원리에서 실력법이 아니면 다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럼 풀어야 돼요. 닥치세요. 58, 59, 60, 61. 자 그러면 뭐를 해보냐면 58. 어차피 네 말은 지금 안 들리거든? 그러면 이건 너무 쉽나? 57번 해볼래? 57번 뭐 쓰는 문제겠어? 대우? 좀 아쉬운데? 하하 오호 하하호호? 3단 논법 아. 물론 거기에 대우도 쓰이겠죠. 하하호호 같은 여기서 딱 그만 쳐줬다니까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풀었어. 요거 하는데 저는 가망이 없어요. 난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4번인가요? 그래 이 새끼야. 아 맞네. 해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 거야. 아까는 뭐 대우 찾고 산단론법 해가지고 참인 걸 그냥 고르는 문제였거든. 네. 근데 우리는 주어진 게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참이 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냐를 만들어내는 거야. 일단 얘가 둘이 참이니까 뭐도 당연히 참이죠. 얘들의 대우도 참이겠죠. 네. 저 불러봐. 네. P이면 마이너스. 나귀 새끼야. 그 다음에 얘는요. 나데스이면 R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누가 연결이 돼야 돼? PR. P이면 R이다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P에서부터 R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P가 일단 여기 있죠. 네. 근데 여기를 거쳐서 우리는 R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네. 누구하고 누가 연결돼야 되는 거야? 에. 나Q하고 나데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나Q이면 나데스가 필요하죠. 네. 근데 얘가 참이면 누구도 당연히 참이 되는 거야. S. S이면 Q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4번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일일이 계산 때렸어? 자, 그 다음에 앞 시간 수업을 똑바로 들었는지 한 문제 시키겠습니다. 49번. 시간이 뭐였지? 시간이 뭐였지 저희? 앞 시간에 눈만 뜨고 귀만 열고 있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뭘 써야 되는지만이라도 떠올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자, 49번 봅시다. 우리는 얘가 얘임이 거짓임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의 진리집합에다가 얘의 진리집합을 뭐 한 부분? 차집합 한 부분에 그 원소가 있을 거랬지.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고?
P 얘의 진리집합은 Q 여집합. 근데 그들을 차집합하래. 네. 그럼 차집합은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죠? 교집합.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놈한테 여집합을 씌워주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뭐 좀 제가 중요시 여겼던 그 문제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걸 쉽다고 했지만 우린 지금 첫 바퀴야. 네. 첫 바퀴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원하는 건 뭐죠? 여러분이 이상. 풀어보는 거. 아, 어려워요. 지금 손도 못 대게 했는데요. 안 돼요. 그런 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풀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안 되려나? 네. 61번 해봐. 예? 60을 뭐. 그거는 실력인데. 제 뒤로.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거든요. 해볼만 할 것 같아. 이거 살짝 그런 느낌이야. 문제적 남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봐요. 그러니까 수학보다 문제적 남자 문제가 재밌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명제는 아닌 것 같은데. 명제인데요? 이런 거 명제 안 되지 않았어? 맞네. 이게 명제처럼 안 보이잖아요. 네. 명제화 시키세요. 아휴, 쓸 게 왜 이렇게 많아? 괜히 썼다. 사람은 고감을 주는 사람다. 다 쓰고 계신가 봐. 이걸 써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거지. 잘했네. 그러니까 그냥 뭐 퀴즈 같은 거라 생각하고 푸는 게 마음 편할 거야. 수학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져. 몇 번 나왔어. 3번. 어휘 문제 오, 같은데.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명제화 시켜서 푼 거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국어로 푼 거예요. 저 국어로 풀었어요. PQ.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화하면 더 쉽습니다. 그 문자화를 안 한 사람이 있죠. 저요. 그 사람을 위해 수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한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웃는 거 있어요. 잘 웃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 웃지 않는 게 있겠죠. 명랑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 명랑한 게 있겠죠.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호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명제화를 시켰을 때 잘 다 쓰기 싫은데 웃는 사람을 A라고 칠게요. 그러면 웃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웃지 않는 사람은 not A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명제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명랑한 사람을 우리가 B라고 둘 겁니다. 네. 그럼 명랑하지 않은 사람은 not B가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 얘는요, 인상이 좋은 사람은 C라고 둘 거고요.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not C라고 두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호감을 주는 사람을 D라고 둘 거고, 호감을 안 주는 사람을 뭐라고 두겠다?
나띠라고 두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명제화를 시키면 잘 웃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나도. 나대이죠. 나대이면 뭐가 주어진 상태야? 명랑하지 않은 거니까 나비가 주어졌어. 그럼 얘가 참이니까 누구도 참이다. B는 B면 A라도 참이 되는 거야. 그다음 인상이 좋은 사람 누굽니까? C면이죠. 네. 맞아요. 그때 호감을 주는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인 거야. 아, 나띠면 나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누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명랑이 호감이죠. 네. 명랑 뭐야? B. B이면 뭐가 필요한 거죠? B. D다. 얘를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B에서 출발된 거 있잖아. B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A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B. D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C에서 D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누구누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A하고 C가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제화시켜서 찾는 것도 방법인데 본인이 국어 영역이 좋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린 수학이니까 굳이 이렇게 나눠서 푼 줄 알아야 된다.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이 문제에서 수능도 뭐든 나오지 말란 법은 없겠죠. 뭐든 가능하니까. 그건 뭐 선생님 마음이니까.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를 좀 더 빼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분명 죽을 것 같은데. 어?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아이고. 민정이. 아 민정이 지금 증명하실 거예요. 오늘요? 오늘 증명은 안 나가고 싶습니다. 그쵸. 왜냐면 증명이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증명은 따로 날 잡고 또 해야 돼요. 한 다음 주. 다음 시간이겠죠. 어차피 뭐 해야 되는 거면 빨리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 네. 뭔가요? 지금 할까요? 오늘 할까요? 아니. 아니요. 자 75쪽을 보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되게 유치하게 설명할 겁니다. 네. 되게 유치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유치하게. 근데 이 유치한 게 되게 좀 머리에 오래 남거든. 왜냐면 내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배웠어. 졸라 비웃었거든요. 뭐야? 막 이러면서 배웠는데 그게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어로 잡은 거야? P를 주어로 잡은 거야. 근데 얘는 Q는 뭐이기 위한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야? P이기 위한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공으로 다루냐에 따라서 말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부터 해볼게. 누가 주인공으로 잡혔어? P. 그럼 P가 지금 총을 쏘고 있습니다. 총을 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일까? 충분 조건이에요. 총 이런 느낌? 뭐? 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Q는으로 주인공을 잡았잖아요. 네. Q는 총을 뭐 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 막고 있으니까 뭐를 흘릴까? P를. 피를 흘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울 겁니다. 네? 없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유치하지만 한 번 듣잖아? 안 까먹어. 왜냐면 분명히 처음 들을 때 이상해, 유치해 이러는데 그런 게 머리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총을 쏘는 놈은 뭐다? 충분 조건. 총을 맞는 놈은 피를 흘리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인공 삼아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필요일 수도 있고 충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P이면 Q이다도 성립이 되고요. Q이면 P이다도 성립이 된다라고 칠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지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도 되는 거야? 필요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도 되고 충분도 동시에 될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하고 Q는 완전히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하고 Q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게 찾아지면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은 어떤 상태? 같은 상태다 라고 해석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한 요 정도로만 하고 뒤에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 유치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뭐부터 볼 거냐면 필수예제 14부터 할게. 필수예제 14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자. 첫 번째는 말이 뭐로 주어졌어? S는 이라고 돼 있죠. 누가 주인공으로 잡힌 상태? S S가 주인공. 그랬더니 무슨 조건이라고 돼 있어? 충분 조 그럼 S가 총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지고 있어요. 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S이면 R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봅시다. 나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그럼 나 P가 지금 총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이면 뭐가 되는 거야? Q이면 나 P이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나데스는 뭐이기 위한? 그럼 나데스가 충이니까 총을 쏴야 되죠. 네. 어떤 명제가 생겨? 나데스이면 Q이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얘들 세 개가 참이라는 건 얘들의 뭐도 참이다? 대우 불러봐. 나달이면 나데스. 나데스. 얘 대우는 P이면 나Q. 얘 대우 나Q이면 S.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상단문법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밑에 보기들 보면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은 기억은 우리한테 뭐를 묻고 있지? P는 R이기 위한 뭐냐고 묻고 있어? 충분 조 그럼 우리는 지금 얘가 만들어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만들어지면 얘는 맞는 문장이겠지. 얘가 안 만들어지면 얘는 틀린 문장인 거야. 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P에서 not Q 가죠. 네. not Q에서 어디 가는지만 S로 보면 돼. 가요. 근데 R로는 일단 바로가 없으니까 not Q에서 어디로 가고 S. 있다? S. 그 다음 S에서 어디로 가고 R로 있다? 가고. 그러니까 P에서 R은 충분히 된다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랑 대우랑 3단문법이 섞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게 시험에 나올까 얘가 시험에 나올까? 예. 얘가 나오겠죠. 그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 보자. R은 낙Q이기 위한 뭐가 되는지를 묻고 있어. 그럼 총을 누가 맞아야 돼? R이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낙Q이면 뭐를 묻고 있는 거? R이다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얘를 만들어내라는 뜻이죠. 자, 낙Q 여기 있네요. 낙Q에서 어디로 가? S에서 어디로 가? 얘 맞아 틀려?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도 확인해야 되냐면 얘가 얘로도 갈 수 있는지 또는 얘도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R이면 P이다가 혹시 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방금 이거 됐죠? 그래서 우리 무슨 조건이라고 말했어? 충분 조건이야. 근데 만약에 얘도 만들 수 있으면 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얘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봐줘야 돼. 그럼 이거 한번 만들려고 했어 보자. R에서 일단 출발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절대 얘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맞는 거야. 기억이. 그 다음에 니은이 아까 우리가 얘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었지. 그럼 이번에 얘가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R에서 출발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만들 수가 있다. 없잖아 새끼야. 근데 마이너스 Q랑 R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 뭐라노? 이거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쟤도 맞는 문장인 거죠. 자, D급 봅시다. 뭐를 확인하래? P는 S이기 위한 뭐를 확인하라? 필요 충분. 그러니까 P이면 S이다도 돼야 되고 S이면 P이다도 되는지를 둘 다 체크하라는 겁니다. 체크해봐. 위에 거 만들어질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나? 돼요. 위에 건 되지 않나? P에서 어디로 가요? 되네. 돼. 나 Q에서 S로 가니까 얘는 지금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제 뭐 찾아야 돼? S. S이면 P이다. S가 여기 있지. 네. R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P로 가야 되는데 R과 P의 연결성은 없습니다. 왜냐면 R에서 출발되는 게 없잖아. 그럼 얘는 만들 수가 없다. 없다여서 디귿이 틀린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얘가 되면 좋다고 동그라미 치거든요. 그럼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실수가 나와. 알겠지? 필요 조건은 둘 다 만족해야 돼. 예? 예? 필요 충분요. 필요 충분이 둘 다 만족이 될 때잖아. 그렇죠. 응? 네. 하나 해볼까? 아니요. 97번 해봐요. 저 주어져 있는 문장을 역제화시키시고 3단 논법 대우시키시고 찾아보시고
답은 내가 불러줄 거니까 답 찾았으면 기다려. 왜냐면 답을 보는 순간 그 답에 끼워 맞추게 된단 말이야. 답 네가 직접 확인하지 마. 나 불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특히 수학은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답 확인하는 거 안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답을 알게 되는 순간 답에 끼워 맞춰. 이 답이 나오게끔 우리가 막 망상을 합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부분집합의 개수 찾는 문제 있잖아. 답이 예를 들어서 뭐 63개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뭐를 실수했는지 바로 알아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거를 좀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수학은 항상 숙제할 때나 문제 풀 때 최소 뭐 한 소단원 아무리 못해도 한 2장 정도는 풀고 매겼으면 좋겠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뭐 답 확인하는 건 딱히 저는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봐. 그리고 직접 답 확인하는 건 수업 때는 안 해도 돼. 내가 어차피 불러줄 거야. 왜냐면 나도 아직까지 너에 대해 한 게 물음표거든, 성원이. 네.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저 제로예요. 좀 아니 물음표예요. 뭔가 숙제를 풀어오는 거 보면 잘해야 정상인데 한 번씩 대답하거나 시험 쳐오는 결과를 보면은 아니야. 시험 쳤어요. 학교 시험 쳐온 결과를 보면 점수가 0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는 모르겠어요. 미지수인가? 왜냐면 풀어오거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는 둘 중 하나지. 시험에 대한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나 틀렸는데 맞았다고 구라치는 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건데 난 전자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시험이 어려워서 점수가 낮은데 등급이 높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100점 받을 사람은 100점 받고 1등급은 존재를 하지 않나? 맞죠? 네가 그 사람이 돼도 되잖아. 왜 나는 그게 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뭐 항상 공부는 일단 자신감부터 출발 아닌가? 아닌가? 나는 좀 근자감은 안 돼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애를 망치는 것 중 하나고 조금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난 이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앞으로 이 정도의 공부를 할 거니까 나는 이 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의 자신감은 있으면 좋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시험날 아침에 네.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막 차올라요.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죠. 근자감 같은 거. 그런 건 좀 위험하고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 충분 조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양쪽. 그렇지. PQ하고 R 사이의 관계니까 Q에서 R도 되는지 R에서 Q도 되는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야. 어설프게 하나만 하면은 필요라고 쓸 수도 있고 충분이라고 쓸 수도 있거든. 알겠죠? 그게 시험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설명이 됐고 이제 좀 어려운 걸로 갑니다. 필수예제 11로 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수예제 11 라인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해석하는 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역시키는 거랑 대우시키는 거는 너희한테 직접 하라고 했지. 근데 얘는 내가 좀 해줄게. 어려워. 그래서 오늘 아마 시간이 여기서 다 뺏길 겁니다. 여기가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빨리 끝나겠죠. 자, 첫 번째 P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0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Q가 뭐라고 주어져 있지? X 플러스 절대값 X는 뭐가 된다? 0이다. 얘는 좀 판단이 쉬울 수 있거든요. 자, 일단 X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더 해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얘는 놔두시면 돼요. 근데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지, 얘들아? 일단 X가 음수일 때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고 얘는 플러스인데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 같으니까 합치면 얼마 되는 거야? 근데 음수일 때만 되는지 늘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음수의 반대 뭐일 때가 있겠어? 양수일 땐 될까? 안 되겠죠. 하지만 뭐일 때 하나가 더 있죠? 0일 때도 되잖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얘하고 얘가 같습니까? 얘가 더 큰 놈이죠. 그러니까 P이면 뭐가 되는 거야? Q이다가 되는 겁니다.
반대 화살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하고 싶은 거는 P는 Q이기 위함이죠. 네. P가 뭐 하고 있어요? 총을 쏘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지를 연관성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제일 쉬운 거였겠죠. 얘는 제일 쉬운 거였어요. 난 이거 지금 하고 너희한테 뭐 시킬 거냐면 91번 시킬 거야. 오, 우린 지금 3개만 하면 되지만 너희는 몇 개를 판단해야 돼? 5개. 5개 판단이야. 이게 뭐? 그러니까 요게 더더욱 답을 확인하고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답을 알고 푸는 순간 맞네 하고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피로만 돼서 안 되는지 충분만 돼서 안 되는지 아니면 필충이라서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만 확인하는 순간 그냥 넘어가 사람이. 그래서 여기는 직접 다 판단해 봐야 돼. 자 2번 P가 뭐라고 돼 있어요? y제곱은 0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뭐라고 돼 있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래요. 그 다음에 문제 맨 위에 xy가 무슨 수? 실수라고 돼 있죠. 야 그럼 실수야? 머리 들어. xy가 실수로 제한됐어요. 머리 들어. 야 머리 들어. xy가 실수로 제한이 됐어. 그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요? 뭐야?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거 두 개를 더해서 0 된다는 건 x도 y도 모두 뭐라는 뜻입니까? x는 0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y는 0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x, y가 모두 뭐여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 쉬운 거, 절대값 쉬운 거 둘을 더한 게 0이어야 되는데 그럼 절대값 쉬운 것도 항상 0보다 어떻지? 크거나 같겠죠. 근데 그러한 거 두 개를 더해서 0 된다는 건 얘 둘도 모두 뭐여야 된다. 그래서 x는 0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y는 0입니다. 이 둘이가 완벽히 어떻지? 일치합니다.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아, 줄여서 필충. 전 앞으로 필요 충분을 그냥 필충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꺼져줄래? 네? 우리 삼촌도 안 칠 드립을 치네. 어마어마한 새끼였어. 뭐야 저거? 더러워. 방금 드립 좀 더러웠어요. 아, 네. 이상해. 실제로 있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너 방금 곤충이라고 했잖아. 아니. 자, 3번 봅시다. 미안해. P가 뭐라고 돼 있어? AB 삼각형 ABC가 뭐다?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Q는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 자 그러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끝이지? 더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Q는 삼각형 ABC가 뭐라고 돼 있어? 그럼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도 되고요. 정삼각형도 되는 거죠. 누가 더 큰 범위인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야.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나 지금 힌트는 줬거든 얘들아. 충분인지 필요인지는 너희가 찾아내야 돼. 다시 한번 머리 들어. 답지 보지 마. 머리 들어. 말 졸라 안 들어요. 머리 들어. 머리 들어. 에이 이 새끼가 다시 해석을 잘 봐.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 포함이 되는 걸까?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포함되는. 에 포함되는 거 맞아? 내가 아까 납치성으로 정삼각형도 되고 이등변 삼각형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화살표가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서 여기로 화살표가 가야 되는 건지만 고민을 해보세요. 추에서 오른쪽 얘가 P죠. 왼쪽에서 오른쪽.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필요 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이면 충분 조건이지 미친. 근데 근데 저렇게
필요. 내가 방금 전에 다시 설명해 줄 때 이렇게 말했어. 증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왼쪽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럼 P는 Q의 기면 총을 만들어주니까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시험에 나오면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제일 드럽게 나오면 91번처럼 나올 거예요. 아우 죽어. 그 다음으로 귀찮게 나오면 92번처럼 나오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고르는 걸로. 자, 91번 해봐. 생각하라. 문제도 잘 봐야 돼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P가 Q에게 위한 필요 조건. 왜 포기야? 풀었어요. 오! 볼까? 너는? 노?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 아 큰일 났다. 이분. 쉽지 않아요. 아이. 이거 다음에 했어? 어. 아 기다려봐. 아, 잠시만. 어렵다. 4가 아니라고? 왜지? 아 이거는 문제 잘 봤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필요 조건은 되고 충분 조건은.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화살표만 가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서. Q에서 P로만 화살표가 가야 됩니다. 아 어? 어? 그래서 P에서 Q로 화살표가 가는 순간 일단 답은 안 된다는 뜻이겠지. 볼까? 아 아닙니다. 아 몰라. 4번 아니고. 야. 왜? 말고 풀어야지. 정확하게 풀어야지. 이건가? 아니? 이건가? 근데 이게 이 책에서 나오려고 거지 딴 책 가면 더 어려워져요. 당연하죠. 더 더럽고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명제는 말장난 치는 파트니까 어렵다. 기본 더럽다는 표현이 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해석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져요. 이건가요? 어디? 아닌데요? 아, 또 아니에요? 네. 이렇게 두 개째를 시키고? 아, 잠시만. 시간은 오래는 못 드리고 이건 같이 해석을 좀 해봐야 돼. 이런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힌트 하나만. 아니야 조용히 해봐. 힌트 줄게 풀어 어디 있어? 보자. 이거는 하나하나 네가 다 해석해야 되는 거라서. 아, 이건 내가 그냥 다 풀이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일단 숫자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응? 그냥 숫자를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네. 2 아니면 5 같은데. 5번 아니야 5번? 5번이니까 2 아니면 왜야 일단. 왜? 2번 아니야. 아, 이건 아니. 그럼 5번이겠지. 이거 아니야.
아니지 않나? 근데 1은 확실히 아니고. 야, 이 선생님 답을 그렇게 찾아? 아니 2번은 1, 2 하면 되잖아. 그러면 2번은 아니지 않아? 2번 모르겠어. 일단 3, 4번은 아니야. 제가 영어에서 소거법을 배워. 아 그건 영어 써야 해볼까? 모르겠다 이거. 5번이죠. 답은 일단 5번입니다. X. 근데 이게 답을 찾은 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지금 1, 2, 3, 4를 제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나도 열심히 다 했어.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 우린 Q에서 P만 화살표가 가야 됩니다. P에서 Q로 화살표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우리가 집합으로 생각을 하면은 P가 더 많은 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Q가 더 많은 놈을 가지고 있어야 Q가 돼요. 어? P. 아 P. P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을 얘가 추가로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으면 이제 1번부터 보자. 자, P 불러봐. 뭐야? 1, 2, 3, 6이죠. Q 불러봐. 1, 2, 3, 6, 9, 18.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1번은 맞겠어, 아니겠어? 맞아. 아니. 일단 답이 아니겠죠. 저 답은 아니. 제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P가 어떻게 돼 있죠? 네.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자, Y도 1보다 크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Q는 뭐라고 돼 있어? XY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둘 다 1보다 클 때 당연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는 지금 당연히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Y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러한 범위를 곱한 것도 항상 X, Y는 1보다 어떨 거니까. 뭐요? 그러면은 얘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두 가지잖아요. 누가 더 큰 놈이야? 왼쪽. 얘가 더 큰 놈이 아니 얘가 더 큰 놈이지. 오른쪽. 네. 얘가 두 가지고 얘는 하나고 얘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닌 놈을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엔 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다가 되는 거겠지. 요렇게 푸는 게 지금 제일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3번 봅시다. P는 뭐라고 돼 있어? X, Y가 모두 뭐다? 유리. 유리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라고 돼 있어? X하고 Y의 곱이 뭐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X, Y가 모두 뭐인 경우가 있을까요? 유리수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X가 무리수고 Y가 유리수일 때는 안 될까? 얘가 루트 2야, 얘가 0이야. 곱하면 뭐 돼? 0이야. 그러니까 무리수고 유리수여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리수고 무리수일 때도 당연히 되는 거겠죠. 무리수고 무리수일 때도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얘가 루트이고 얘가 루트이면 곱하면 뭐 되니까. 그럼 얘는 네 가지나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 얘가 여기에 뭐 되고 있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3번은 맞아 틀려? 틀렸다가 되는 거겠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니 하나씩? 네. 그 다음 4번 봅시다. 자, A, B, C, D가 뭐라고 돼 있어? 직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Q를 좀 해석해보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죠?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사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에? 우리가 대각선의 성질을 초4 때 한번 배우고요. 중2 때 한 번 더 배웁니다. 네. 다 알겠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한번 쭉 불러볼래? 정사각형. 종사각형은 완벽한 놈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직사각. 직사각형도 되는 거겠죠. 평행사변형. 안 된다. 당연히 되나? P를 다르잖아. 하나만 그려볼까? 안 되네. 안 되네. 근데 이거를 대박이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만 대충 이렇게만 그려봅시다. 되지 않아? 안 돼. 얘하고 얘가 같아 보여? 다르네.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 그렇네. 이등분이구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성질은 서로를 2등분한다만 있습니다. 그럼 마름모의 성질은 안 되죠. 뭐죠? 아, 많은 거는 그내 변의 길이가 같은 거. 내가 지금 대각선의 성질만 보고 있죠. 직각이요. 직각. 서로를 수직으로 만난다. 네.
그게 그 마르모의 성질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만족시키는 건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 사다리꼴. 사다리꼴? 왜 나와? 그건 등변 사다리꼴만 되잖아.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와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등변 사다리꼴, 정사각. 정사각형, 직사각. 직사각형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야? 유리. 직사각형만 있는 거잖아. 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네. 포함 관계가 성립이 돼요. 안 돼. 그죠. 되지? 괜찮아요? 생각해봐. 어차피 얘는 일단 답이 아닌 걸 너희가 알기 때문에 끼워 맞추겠지만 우리가 지금 Q에 해당되는 사각형들을 한번 쭉 말해줬어. 네.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 좀 해봐. 왼쪽은 어차피 뭐밖에 없어? 직사각형. 축사각형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성질만 파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왼쪽이 직사각형이라고 돼 있지. 네. 그럼 두 대각선은 뭐 어떨까요? 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겠지. 네. 그냥 성질만 판단했을 때는 얘는 무슨 관계가 될까? 둘이가 필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 아. 왜냐면 얘들아 직사각형의 대각선 성질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야? 같다야. 그럼 왼쪽 문장과 오른쪽 문장이 지금 어떤 건데? 같은 거잖아.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희가 생각 못한 게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직사각형은 직사각형밖에 없나? 정사각형. 정사각형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겠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대각선의 성질만 놓고 봤을 땐 얘들이가 무슨 조건이 돼버린다? 필요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되는 사각형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는 직사각형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등변 사다리꼴을 만들 수는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내각이 모두 몇 도인 것만 되는 거야? 직각인 것만 되잖아.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을 나열을 하게 되면은 왼쪽은 어떤 것들이 된다고? 직사각형 될 거고 정사각형까지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지금? 등변 사다리꼴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고 정사각형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함 관계가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명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답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야. 제일 쉬운 건 뭐로 판단하는 거였죠? 등변 사다리. P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로 해석한 다음에 얘들을 그냥 무슨 조건으로 생각해버리자. 필충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야. 근데 파고들면 그것도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아니니까 나열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다 정도는 우리가 판단 가능할 거거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 관계만 따지면 이건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3개, 얘 둘을 포함하고 있고 하지만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 없는 상태니까. 이해됩니까? 네. 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이제 5번이거든요. 자, 5번에 왼쪽이 뭐라고 표현돼 있어? A 교집합이 어디에 포함이 된다? A 합집.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돼 있어요? B는 B. A하고 B가 완벽히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야, 교집합이 전체 집합에 당연히 항상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 아니야? 모든 집합 형태에 당연히 이거는 들어맞는 거죠. 네. 근데 얘는 뭐만 되고 있는 거야? A하고 B만 같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뭐 될 수 있는 형태? 포함돼야 되는 거야. 이건 쉬운 거네. 나중에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나올 텐데 그러면. 아, 오케이. 오늘 숙제로 나갈 부분에서 좀 어려운 거 쌤 같은 문제지에 있을 수도 있겠다. 요거는 좀 쉽지 얘들아. 5번은 그럼 답이 쉽게 원래 나왔어요 정상인데. 까지만 갖고 단번인 줄 알아. 아, 오케이. 하나 더 할까 그러면? 아니요? 92번 해봐. 필충 찾는 거야. 필충. 그러니까 필충이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히 어떤 거? 같은 거. 해봐. 하고 있어요.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응? 저한테 딱 너무한 거 같다고 생각을 너도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더 열심히 해. 네. 네? 몰라요. 열받게 하네 저거. 틀렸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동그라미 치고 저거. 저 생각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닌가? 아 성훈아, 우리 인간들은 자기 생각보다 멍청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가서 평가해요. 한마디 던져 이 새끼야. 좋아. 됐어? 됐어? 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x 플러스 y가 짝수인 경우 어떤 거 있죠? 짝짝 홀홀. 짝짝 홀홀이 돼버릴 때만 더해서 짝수죠. 네. 근데 오른쪽은 뭐만 있어? 짝짝만 있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 큰 놈이야? 왼쪽이 더 큰 놈이지. 왼쪽. 왼쪽이 더 큰 놈이지. 그러니까 필충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니은 절대값 x, 절대값 y가 같대요. 그럼 x하고 y가 같을 수도 있고 x하고 마이너스 y가 같을 수도 있는 상태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봅시다. x제곱은 y제곱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 되죠. 인수분해하면 x뿔 y, x마 y는 0이지. 그러니까 x가 y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는 거야. 둘이가 어떤 문장이야? 같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왼쪽을 만족시키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Y. x하고 y만 같아도 되죠. 네. y하고 z만 같아도 되죠. x, y, z가 모두 가- 같아도 되죠. 네. 근데 Q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모두 다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왼쪽이 큰 놈, 오른쪽이 큰 놈. 왼쪽이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필충이 아닌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입니다. 조금 아시겠나? 좋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야. 여러분이 해석을 잘 못하겠는 특정 몇 개의 명제들이 있을 거야. 가끔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건. 그런 것들이 존재할 때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왜요? 아니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명제들이 가끔 있을 거야. 사람마다 그거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거를 모르겠는데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은 나를 이해할 때까지 쌤 설명해 주세요보다 너희가 그걸 외워버리는 게 훨씬 빠르다고. 왜냐면 이거는 수학적 영역이 아니라 무슨 영역인 거야? 국어적 영역이 좀 커요. 그리고 난 국어를 못해요. 내가 너희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너희가 스스로 이해하거나 외우는 게 더 빠를 거야. 난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지 수학적으로. 근데 이제 국어적으로 안 되는 거는 뭐 하는 게 제일 좋다? 외우자. 외우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명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메이. 내가 이해를 했는데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그럼 너희가 나보다 국어를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러긴 힘듭니다. 했어요? 저보다 국어 못하기 힘들어요. 왜 대학 나오셨잖아요. 대학교 나오면 국어 잘해야 돼요. 아니요. 하는 게 어딨어요? 국어 많이 배우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대학교 가니까 국어 안 배우던데요. 왜 고등학교까지? 근데 그래서 7등급인데요. 뭐야? 왜요? 7등급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사회가 8등급이니. 사람이세요? 저한테 왜 그래요? 나는 하필 제일 못 친 게 수능 때 제일 못 친 점수가 나와서 7이지. 그래도 평소에는 4등급이는 떴어요. 전 사회를 못해요. 안 해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근데 전 사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저는 사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있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너는 수학에 관해서는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을 해야 그건 됩니다. 맞아.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과학 말고 쌤 혹시 수상 안 돼 있으면 수상 안 되나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수상은 우리가 기본적인 연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안 돼 있으면 하할 때 괴롭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그 정도 계산 안 되는 건 내가 하할 때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완전 다른 영역이야. 야, 우리 고1 때 배우는 수학은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아니야. 너희 초딩 때부터 중3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 수학 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지 못하면 초부터 중3까지 우리 수학을 할 수 없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난이도는 나중에 배울 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얘를 모르면 뒤에 거를 풀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와 수능 내는 거기에서 뭐에 좀 존재가 요즘 중요해지고 있는지 들어본 적 있어? 수학 파트에서? 수학의 고1 수학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를 뜻하냐면 계산을 졸라 더럽게 낸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계산으로 너희를 괴롭히진 않았어.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 근데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거든. 교육과정에 뭔가가 더 추가가 되지 않는 한은 더 참신한 문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너희를 괴롭힐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숫자를 더럽게 내서 계산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1 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2, 고3인데도 고1 수학을 복습을 하고 지금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때 다시 할 바에 그냥 처음 할 때 제대로 된 개념을 배워두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수학상이 너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그걸 모르는 게 있다면 그때마다 내가 알려줄 거고. 근데 길게 놓고 보면 수상도 네가 뭐 시간 내가지고 문제집 한 번 정도 풀어봐야 될 거야. 고2, 고3 때 널 괴롭힐 거거든. 12번 봅시다. P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Q가 어떻게 돼 있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리부터 하세요. 요거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절대값 벗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수상이 안 됐을 때 수화가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인 거야. 요거를 벗기는 걸 우리는 수상 때 배웠거든. 그래서 만약에 너가 수상 파트가 완전 무너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걸 못하는 경우들이 나오면 내가 그때마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괜찮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P가 Q이기 위한 뭐가 돼야 되는데? 충분 조건이 돼야 된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P에서 Q로 화살표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화살표가 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안에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얘를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쉬우니까 쟤부터 그립시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얘를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완벽하게 얘를 다 포함해줘야 되죠. 그럼 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이 요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은 것까지는 우리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인 A는 5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즉 A는 뭐보다 어떻다? 5보다. 근데 우리는 얘도 만족이니까 둘이 정리한 다음에 뭐 하라는 뜻일까? 연립하라는 거겠죠. 그럼 얘 정리하면 A는 뭐보다 어떻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둘을 연립하면 얘가 나올까? 얘가 나올까? 오른쪽. 그렇지. 얘가 나온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립 부등식이 안 됐을 때 오는 문제점은 좀 있겠죠. 수상에서. 감이 좀 잡히나? 감이 좀 잡혀? 됐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아닌데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민정이한테 한 말인데요? 보고 있나? 안 보겠지 새끼 생방이 아닌데. 웃긴 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내가 문제 쓰는 동안 뭘 해야 될지를 눈치채는 건 너희 몫이겠죠? 뭐 해야 될까요? 수학을 네.
그렇지. 아 더럽잖아. 그때 근데 일단 화살표부터 결정을 하자고. 자 우리가 앞에 놈이 뒤에 놈이기 위한 뭐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총을 맞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근데 해석하기 더럽다고. 그러니까 뭐 해줘야겠어? 대우시켜야겠죠. 대우시킨 거 불러봐.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게끔. X x 플러스 3이 0이다. 0이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x제곱 플러스 3의 2x 플러스 27은 0이다. 0이다.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하면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이걸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된다. 그럼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9 마이너스 9이 플러스 27이면 A는 4 나오죠? 좋아요. 나쁘지 않네. 이거 이제 한 문제 하면은 끝이네. 근데 마플을 배우고 못했네. 못합니다. 할 시간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하나요? 그렇지 않을까? 오늘은 숙제가 좀 추가로 나가겠죠. 근데 어차피 마플 풀이가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날 풀이를 다 하지는 못할 때. 아 그래요? 근데 너희는 풀어와야겠죠. 얘가 또 불쌍하다. 쟤는 어차피 수요일 안 올 것 같은데. 구민정이야. 제가 최대한 빨리 오라고 어, 했는데 최대한 빨리. 얼른 돌아오라 그래. 지금 할 게 너무 태산이네. 방학이라도 놀러 가는. 자 필수예제 13번 봅시다. 뭐는 뭐이기 위한 뭐다라고 돼 있어. 나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명제로 불러봐. 나 Q 이면 나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건데? 참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한테 뭐를 묻고 있어요? 항상 옳은 거. 얘의 진리집합 라지 P죠. 얘의 진리집합 라지 Q죠. 네. 화살표가 집합으로 바뀌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곳이 몇 번에 있습니까? 3번.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선본 나는 거야. 습관이 있어? 이 새끼가 습관적으로 다 보고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명제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일단 숙제 먼저 말씀드리면 80쪽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남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집을 못 보내주는 거니까 너한테 문제 풀고 풀이하고 하나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로 안 될 수도 있고 한 2개 할 수도 있겠다. 뭐 해볼까? 71. 68번 할까? 68번 시작. 68번. 왜냐면 너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민정아 빨리 돌아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내가 영상 보고 구민정이 누구지 생각하면 구씨. 구씨 되게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에 나왔잖아. 남자예요? 몰라요? 그 드라마? 나의 막 해방일지. 아. 구씨. 좀 마지막에 허망하긴 했는데 너 허망하대. 안 듣고 있어. 근데 개노잼이다. 그 드라마 너무 허망하게 끝났어. 그 미쳤네. 제 얼굴 보고 계속 웃어요. 그 상처 아니고 어찌 보면 반대로 생각해봐. 너가 상처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왜 항상 네 입장만 생각해? 혹시 이런 거에 상처받는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푸세요. 성훈이 너가 여자한테 고백한 적 있어? 아니요. 그 적은 심리도 있어요. 어찌 보면 배려에서 온 선생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진짜 상처받은 것 같거든요. 자신 있으면 나가보는 거. 나를 두고 빨리 풀으라고 뭐 하는데. 진짜로 상처받았는데요. 상처 받으라고 한 말이야. 와 진짜. 그거 근데 나는 그 말을 처음 듣고 난 공감했어. 하면 내가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감정이 누군가한테 상처일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거 공감해. 진짜. 그리고 남자들의 심리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짝사랑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주의야. 왜냐면 저 사람이랑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지 고백을 함으로써 멀어지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거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내 친구가 그래서 고백을 안 했구나. 못하는 거죠. 6년 동안. 고백에서 어색한 사이가 되면 그 사람과 인연이 끝이니까. 그래서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새끼들을 우리는 세 글자로 남사친이라고 부르잖아요. 남자사. 그래서 난 남사친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난 최악입니다. 난 이 새끼들 남사친 새끼들 진짜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주의. 남사친 여사친은 둘 중 하나가 마음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유지가 될 수 없어. 아 물론 너와 민정이도 친구라면은 남사친 여사친 근데 맞지. 친구는 아니니까. 요건 인정. 아 친구가 아니야? 아니 민정이가 얘 보고 자꾸 여자라고 얘는 남사친으로 인정을 아, 못해요. 넌 여사친인가? 근데 저 진짜 입안 올 때마다 계속 벽에 최성순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 아프거든요. 그건 네 잘못도 있다. 왜요? 네가 행동을 그렇게 했겠지. 제가 뭘 했어? 뭐 여자라고 놀릴 때마다 뭐 달려들기라도 해봤어. 네. 아 해봤어? 네. 그런데 진 거야? 네. 어디로 써? 한 번에 나갔다 그랬어요 진짜로. 오케이. 이거 끝나겠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문제 풀이는 좀 힘들겠네. 고생했습니다. 마플은 일단 내가 그때 처음 숙제 냈던 집합이라도 마무리 해오세요. 서술형까지.